배우자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을 때 단순히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많이 힘들었겠다라며 공감해 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반대로 친구가 주말 계획을 세우자고 할 때는 난 아무거나 괜찮아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산책을 가고 싶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어려운 주제, 바로 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 할아버지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화를 할 줄 모른다고요. 처음엔 그저 세대 차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모두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싸움이 되어버린 적? 또는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셨던 적?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누지만 정작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를 배운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화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 배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먼저, 대화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아시나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뇌가 서로 동기화된다고 해요.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연주할 때 호흡과 심장박동이 맞춰지는 것처럼요. 실제로 FBI의 전설적인 협상가 펠릭스 시갈라는 이 원리를 이용해 수많은 위기 상황을 해결했대요. 그는 범죄자나 인질범과 대화할 때 그들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때로는 자신의 약점도 드러내며 신뢰를 쌓았다고 해요. 그 결과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들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문득 작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제 동생과 크게 다퉜던 날이었죠. 처음엔 사소한 집안일 때문이었는데 어느새 서로 고함을 지르며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바로 대화의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서 배운 3가지 대화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예요. 이건 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쓰는 대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가족들과 주말 계획을 세울 때나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주로 쓰죠. 이때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어떤 기분인가예요. 이건 감정을 나누는 대화예요. 친구가 시련의 아픔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친구의 마음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말을 건네죠. 이런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린 누구인가? 라는 대화 유형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대화예요.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와 옛날 이야기를 나누거나 좋아하는 스포츠 팀에 대해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이런 게 다 여기에 속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3가지 유형을 알았으니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매칭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대화를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배우자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을 때 단순히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많이 힘들었겠다라며 공감해 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반대로 친구가 주말 계획을 세우자고 할 때는 난 아무거나 괜찮아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산책을 가고 싶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비언어적 신호예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93%는 말이 아닌 표정, 몸짓, 목소리 톤으로 전달된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하고 미소를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상황에서의 대화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표면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곤 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아래에 숨겨진 감정과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친구 부부가 최근에 집안일 문제로 다퉜대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누가 설거지를 할지에 대한 싸움 같았지만 사실 그 밑에는 서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건 이해의 순환고리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은 후 자신이 이해한 바를 다시 말해보고 확인받는 거죠.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당신은 내가 집안일을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거구나. 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라요. 대화는 우리 삶의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연결되는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다음에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대화를 나눌 때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때로는 자신의 마음도 솔직히 털어놓아 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연결되는 그 놀라운 순간을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대화로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